네, 안녕하십니까. 돈 되는 인터뷰, 돈터뷰의 신익수입니다. 자, 제 편은요, 요즘에 장안의 화제입니다. 우리 여신욱 작가님 모시고, 우리 돈이 되는 이야기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네. 우리 작년 말에 뵙고요. 네. 그리고 올해 또 뵙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럼요. 변한 거 있나요? 없더라고요. 아, 있잖아. 어떤? 한 명이 더 늘었다면서, 가족이. 아, 네,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사실 지난 10월 15일에 네. 첫 애가 태어났어요. 와, 축하드립니다. 아들, 딸. 딸입니다. 딸이 요즘 좋아요. 아, 그렇나요? 그럼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따님이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가 돈이 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작가님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지난 12월에 저희가 소개할 때 네. 새 책을 하나 들고 오셨거든요. 그때 제목이 오늘 극복하는 주식 공부. 체인지업에서 나왔죠. 주가사. 네, 네. 그리고 오늘요. 자, 저희 찍고 있는데 새 책을 따끈따끈한 걸 또 들고 오셨습니다. 망친 주식 수습하기 프로젝트고요. 제목 깁니다. 네. 실패를 극복하는 주식 투자. 26. 요 26은 뭔가요? 제가 챕터랑 이제 준비해서 한 게 이제 총 26가지다. 야, 그래서 오늘요. 요 26가지 중에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저희들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을 감시하러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저 출판사의 편집장 아니면 PD? 마케팅 담당 마케팅 담당 우리 크리스탈 김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나와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관객이 있으니까 되게 좀 좋네요. 훈훈하고. 네. 자, 그럼 바로 질문 들어갑니다. 첫 번째 질문요. 제목 그대로 가볼게요. 이미 망친 주식 복구하려면 단도직입적으로 뭐부터 해야 합니까? 작가님. 네. 어. 책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네. 주식을 특히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는 손실은 좀 볼 수 있어요. 힘들어요. 네, 손실은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어찌됐든 하락장이 지나가면은 복구가 되는 손실인 분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 20% 수준까지는 이 정도의 좀 큰 하락장이 오면은 언제든 올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문제는 마이너스 개별 종목 기준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30% 이상이라고 하면은 마이너스 30% 손실 난 거를 복구, 그러니까 본전만 찾기 위해서라도 43%의 수익을 내야 되거든요. 마이너스 30%면 그걸 복구를 하려면 플러스 43%. 네, 40% 이상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네. 복구에 대한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망쳤다고 인정을 하자. 스스로 이제 인정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좀 원색적이고 과격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주식을 망친 주식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아예 망쳤다 이렇게 네. 표현하셨어요. 네, 그리고 근데 이제 제가 지역에서도 강의를 하기도 하고 다른 초보 투자자분들을 많이 만나는데 그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올바른 투자 방법부터 해서 기업 분석하는 법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 도덕 책에 나올 것 같은 좋은 얘기를 막 하잖아요. 네. 그래서 Q&A 시간이 딱 되면은 이거 좋은 건 알겠는데 제가 지금 네이버에 40%가 몰려 있거든요. 막 이런 거요.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제가 너무 난감한 거예요. 맞아요. 대응책을 알려줘야 되는데. 네. 근데 어떤 특정 기업의 향후 주가에 대해서는 제가 무슨 예언자도 아니고 섣불리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럼요. 예측 불가죠. 네. 근데 저도 물론 그런 손실을 입은 주식들도 겪으면서 자산을 불려왔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면은 이게 수습이 되고 다음에는 더 나은 투자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그런 제 나름의 노하우들이 쌓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일단 좀 어느 정도 손실률이 커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감이 안 오는 그런 종목들이 있다, 주식이 있다고 하면은 일단 사기 전에 뭔가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특히 마이너스 30% 이상의 손실이 났다고 하면은 아무리 뭔가 했다고 하더라도 내가 실수한 부분이 있을 건데. 그럼요. 자기가 실수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면 그게 어떤 실수였는지 그 유형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 실수의 유형을 파악하라. 이거 좋아요. 그래서 제가 책에서 소개를 드린 대표적인 실수라고 하면은 일단 제일 큰 게 이미 주가가 오르고 있는 종목들에 마음이 급해져서 추격 매수를 하는 거예요. 뇌동이라 그러죠. 뇌동. 네. 네. 그게 일단은 제일 큰 이유 중에 하나고 제일 큰 실수 중에 하나고 그 외에도 좀
더 기본적 분석에 관련된 실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기업의 주가에 대한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그 기업의 가치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하지 않고 투자를 하신 분들, 또는 투자 아이디어, 그러니까 이 종목이 가까운 미래에 이만큼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시나리오를 아이디어화해서 세워야 되는데. 아 그렇죠. 뭐 전기차가 잘 된다 그러면 네. 차근차근 밟아가요. 네, 이렇게 될 것이다. 네. 그런 투자 아이디어를 만들지 않고 투자를 바로 이제 매수를 하는 경우, 그리고 매수를 하고 나서 내 아이디어가 틀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아이디어 자체가 잘못된 경우가 있어요. 10개 쏴서 다 맞추는 투자자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워런 버핏도 그렇게 못해요. 이야 당연하지요. 그런데 그럼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만약에 아이디어가 틀렸을 때, 또는 내 아이디어가 바뀌게 될 때 언제 어떤 상황에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계획을 세우고 들어가요. 야 이거를 엑시트. 네, 엑시트 뭐죠? 플랜이라고 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아우렀을 때 다 알고 있어도 그 매수를 잘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질러 버렸어. 네, 저질러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아직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네. 아시면서. 근데 결국엔 그거는 이제 내가 투자자로서 논리적으로 행동하기 전에 한 사람의 어떤 본능에 휘둘리는 인간으로서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았는지. 그럼요. 이게 항상 문제거든요. 네. greed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 네. 탐욕을 부리지 마라. 네. 어. 건강한 욕심은 당연히 우리 삶을 더 열심히 살게 해주지만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하는 욕심은 탐욕이 돼서 그게 이제 특히 주식 투자에서는 나쁜 결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어떤 추격 매수에 대한 실수, 그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이나 투자 아이디어나 엑시트 플랜이 없었던 실수, 그리고 내가 과도한 탐욕을 부렸던 실수, 이런 것들 중에서 어떤 부분에서 내가 실수를 했는지 그걸 먼저 파악을 하셔야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물린 종목을 뭐 손절을 할지, 버티기를 할지, 아니면 뭐 다른 종목 교체 매매를 할지, 여기에 대한 판단이 이제 실수를 정의한 이후에 만들어진다. 야 실수에 대한 정의 시청자분들 중요합니다. 이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다음 요런 거 있죠. 요거 보고 저는 감동을 받았는데 책에 진짜 정말 정확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주식 시장에 상황별 대응 노하우 있죠. 네. 요즘처럼 진짜 힘들 때 있죠. 네. 마음이 타들어가거든요. 저는요. 네, 그죠. 요런 상황별 대응 노하우 요거 좀 읽어주시죠. 제대로. 네. 이건 좀 그 광의적으로 쓰기는 했는데 주식 시장에서 장세라고 부르잖아요. 장세 있죠. 네. 결국에는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딱 세 가지다. 강세장, 약세장, 그다음에 강하지도 보합장. 약하지도 않은 보합 횡보장. 그렇죠. 보합 행보장. 근데 강세장에서 이런 마이너스 30% 이상 손실을 난 분들은 주로 뻔해요. 뭐냐면은 작전 테마주 고점 매수했을 때. 접니다. 저 이런 거 보면 와우 막 이렇게 왜 막 호가 단위가 막 변하고 이러면 막 심장 뛰거든요. 덥석무입니다. 진짜 수익구나. 근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강세장이더라도 테마주에 잘못 물리면 이게 본전 회복이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급등락이 워낙 네. 크거든요. 그 흔히 얘기하는 피뢰침을 찍기 때문에 고가격을 돌아가기 쉽지 않기 때문에 대신에 강세장의 좋은 점이라고 하면은 다 같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실수를 인정하고 다른 종목에 갈아타더라도 교체 매매. 비교적 손쉽게 만회를 할 수가 있어요. 장 전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네. 내가 가진 주식도 오를 가능성이 훨씬 큰 거죠. 네. 이게. 그렇게 어떤 심각한 문제로 인해서 물린 게 아니면은 그냥 교체 매매를 하는 게 이제 그 괜찮은 것 같고 대신에 이제 약세장 지금 같은 약세장에서는 일단은 저는 교체 매매는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약세장일 때. 네. 왜냐하면 다 같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네. 가지고 있는 포트를 그대로 유지를 하라는 이야기죠. 네. 예를 들어서 김포공항 그 전철역에 그 에스컬레이터로 이렇게 그 공항 노선이랑 9호선이랑 5호선 막 타잖아요. 네네. 여러 개 겹쳐 있어요. 에스컬레이터가 쫙 내려가요. 근데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가 두 줄씩 있거든요. 두 줄씩이죠. 네. 내가 제일 바닥층까지 가는데 옆에 있는 에스컬레이터 갈아탄다.
아, 그치. 올라가는 거 맞아. 같이 내려가는 같이 건데. 내려가는 뭐. 거죠. 네. 그거랑 똑같아요. 약세장. 아, 이런 표현 좋다. 네. 갑자기 생각. 책에는 보니까- 없는데. 책에는 없는데. 책은 없죠. 아니 그런 걸 쓰셔야죠. 지금 크리스탈 김 메모하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기자님 뵈니까 저도 약간 기분이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 타고 내려가는 거다. 막 드립이 나오네요. 네. 어차피 교체 매매를 해봐야 같이 내려가. 네, 같이 내려가기 때문에 네. 약세장에서는 교체 매매 자체를 일단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횡보장 같은 경우에도 교체 매매가 쉽지는 않아요. 횡보하니까. 네. 이게 횡보하는 때가 제일 힘들다 그러잖아요. 왜? 네. 개미들은. 네. 어. 아마 이번에 하락장이 좀 정리가 되면은 뭐 극적인 강세장이 오면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든 모두가 기분이 좋아지실 거예요. 그럼요. 내린다 그래도 네. 틀렸다 그래도 네. 기분 좋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횡보장에 간다고 했을 때 그 경험이 부족한 투자자분들이 꼭 명심하셔야 되는 게 내가 정말 잘못된 아이디어로 투자를 한 게 아니면 횡보장에서는 순환매 장세라는 거를 겪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업종별로 돌아가면서 네, 돌아가면서 오르는 거죠. 네네. 그럼 그렇게 되면은 그냥 내 차례 잘 기다리면 내 종목들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하루는 수소 갔다가 네. 하루는 2차 전지 갔다가 네. 돌고 도는 거니까 그냥 가만히 차례만 기다리면 되는 네, 거구나.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럼 그때는 그 손실폭을 확 낮추고 뭐 본전 심지어는 본전 이상으로도 수익을 내고 나올 기회가 생기거든요. 네. 근데 이때 교체 매매를 한번 잘못하면은 또 이제 에스컬레이터 내려가는데 맞아. 옆으로 이게 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은 좀 신중하게 교체 매매를 해야 된다. 네. 그런 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거 장세에 따라서 대응법 이거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책에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챕터만 제가 골라놨어요. 일부러 누구나 주식을 망치는 경험을 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펼치면 나오게 되는 챕터인데 여기 보시면 요거 있어요. 종목이 아니라 계좌로 생각하기. 이것도 어떤 의미인지 굉장히 좀 심오합니다. 네. 어때요 이건? 그러니까 제가 초보 투자할 때 그랬었어요. 약세장이 왔을 때 제 종목을 딱 펼쳐 보면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뭐 그렇게 하다가 많이 잘못한 건 마이너스 30%짜리도 있고 그래서 반대도 있었어요. 제가 처음 투자를 시작했을 때 제 전체 투자 인생 통틀어서 제일 큰 수익을 낸 종목이 있었어요. 뭐죠? 종목도 기억이 안 나요. 진짜 종목 뭐요? 퍼센티지. 네. 250% 수익이 2달 만에 났어요. 2달 만에 250. 네. 야, 더블인데. 네. 근데 그러니까 250%니까 3.5배 간 거죠. 맞아요. 정확하게는 3.5배 정도. 네. 근데 그 종목을 제가 5만 원치를 샀었어요. 이런 의미구나. 네. 그 약간 비중과 관련된 이야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포트폴리오 전체를 100%로 보고 네. 거기서 10% 이제 그 비중으로 투자한 종목이 만약에 상장 폐지돼서 사라지더라도 괜찮죠? 10%인데. 내 계좌에서는 10% 손실인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계좌를 보면은 개별 종목의 손실률이 먼저 보이실 거예요. 손실률. 내가 이 종목이 몇 퍼센트 손실이고,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손실률이 큰 것들이 가슴이 아프고 더 눈에 밟힐 텐데. 그럼요. 그 종목을 보유 비중으로 곱했을 때 실제 내 계좌에 미치는 손실률을 먼저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그냥 결정적으로는 비중 이야기예요. 비중. 네. 그죠? 오르는 것도 아까 250% 난 게 만약에 전체 포트의 80%였다면 네, 여 작가님 여기 안 있죠. 책도 안 쓰셨을 테고요. 그렇죠. 네, 저 멀리 가 계시겠죠. 네. 빌딩 짓고. 네, 조용히 그럼요. 부자로 살고 있겠죠. 야, 알겠습니다. 요 이야기도 굉장히 좀 궁금한데 수익률의 성패가 아니라 투자 아이디어의 성패로 생각하기. 요건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이제 보통 손절을 네. 고려를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손실률이 커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이 종목을 팔아야 하는데 팔아야 한 이유가 마이너스 30% 손실이 나서야. 그런 분들 많아요. 숫자만 보죠. 네. 숫자만 보고 마이너스 파란색이 싫어. 네. 그러니까 파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랬다가 만약에 그 종목이 극적으로 반전이 돼서 막 엄청나게 큰 수익을 줄 수 있었는데 나중에 팔고 나니까 네. 그죠. 그걸 팔았다 그러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렇죠. 억울하죠. 그래서 어떤 버티기 위해서도 또는 손절을 하기 위해서도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은 숫자가 아니라 내가 최초에 이 종목을 샀던 어떤 논리적인 이유. 그게 투자 아이디어인 거죠. 아, 그러니까 만약에 네. 내가 2차 전지 이게 앞으로 잘 될 거야 하고 생각을 하고 샀으면 네. 숫자가 파란색이 마이너스가 나오더라도 네. 투자 아이디어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 이러면 네. 들고 가라. 네. 야, 이런 의미구나. 우리가 나름대로 논리를 짜고 투자를 하긴 하지만 결국에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에요. 그렇죠. 인간은 사실 본성이 정말 비논리적이고 감정에 휘둘리고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동물이거든요. 짐승이거든요. 아, 네. 맞아. 네. 어. 그 부분을 인지를 해야지 내가 지금 무슨 실수를 하고 있는지도 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요. 야,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인상적이었던 게 있습니다. 자멸을 부르는 실수 리스트 부분을 읽고요. 저는 열로 바로 넘어갔습니다. 뒤에 보면 난중 일기를 써라. 비장합니다, 굉장히. 요거 설명 좀 해주세요. 난중 일기랑 갑자기 왜 뭔가 이게 투자 일지랑 비슷한 느낌인 것 같은데 네. 어떤 의미죠 이게? 제가 한 8년 정도 투자를 했는데 8년. 네. 한 2년 빼고는 좋기만 했던 때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아, 그러니까요. 이건 사면 힘든 게임이에요, 네. 결국은.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힘듦을 겪어야지 자산 상승이 일어나는데 그거를 견디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대부분 네, 좀 그냥 그 미적미적하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장 안 좋아지면 나갔다가 장 다 좋아지고 이미 주식 다 올랐을 때 뒤늦게 뛰어들고 그래서 또 고점에 물리고 그렇게 해서 또 바닥에서 버텨야 하는 시기에 안 버티고 도망가고 또 다음에 강세장 왔을 때 한 타이밍 늦게 들어오고 그런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거를 이겨내려면 어쨌든 한 고비 이런 요즘 같은 하락장에서 고비를 넘겨야 되는데 오히려 좀 정성적으로 자기의 감정에 솔직해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난중일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투자를 하면서 거치고 있는 어떤 상황들 내가 이런 매수 매도를 했다 그리고 뭐 하락이 됐던 수익이 됐던 그런 걸 겪으면서 이런 감정을 느꼈다 이거를 글로 써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진짜 정말 새겨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자꾸 인터뷰하면서 필기하잖아요. 네. 안 잊어먹으려고. 네. 쓰면은 뭔가 내 남거든요, 오래오래. 이게 그 난중일기가 어쨌든 이순신 장군님이 쓰신 거잖아요. 그럼요. 저는 손자병법 아니고 네. 난중일기를 언급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 느낍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믿음직하다. 우리 제이슨. 네. 이런 느낌인데 하필은 왜 난중일기예요, 근데? 그러니까 뭐 그 손자병법도 그렇지만은 주식 투자를 사람들이 종목 피킹 게임, 그러니까 종목을 고르는 게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의사결정 게임이거든요. 사느냐, 계속 유지하느냐, 파느냐. 네네. 이 게임이죠. 의사결정 게임의 정점에 있는 게 결국엔 전쟁사거든요. 전쟁사다. 네. 그래서 사실은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나 자신이 돈이라는 병사를 지휘하는 지휘관, 장군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야, 진짜 이거 장을요 비장하게 생각해야 돼요 지금. 전쟁터거든요 이게. 네. 그랬을 때 우리나라 그 역사상 가장 최고의 전쟁 지휘관이었던 이순신 장군이 뭘 했나? 그 전쟁통에 막 그 총탄이 빗발치고 화살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태연하게 앉아서 그날 밤 일을 기록을 하신 거예요. 야, 이걸 매일 쓰신 거예요? 그 전쟁통에? 진짜로 매일 쓰셨대요. 제가 이제 난중일기를 더 그 리서치를 하면서 봤는데 예를 들어서 쓸 게 없으면 날씨라도 썼대요. 하루하루 빠짐이 없이. 네, 하루도 안 빠지고. 야, 총탄이 빗발치는데도 그냥. 네. 그래서 이게 우리 투자자들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내 감정이나 그날 있었던 상황을 객관적으로 기록을 하면 더 이성적으로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포트가 없는 날도 기분이나 네. 감정들을 쓰면 되는 거구나. 네. 오늘 날씨가 흐렸는데 네. 난 너무 기분이 우울하다. 네. 뭐 이런 식으로. 특히 저도 제 개인 블로그에 특히 지수 하락률이 큰 날이나 이럴 때는 가끔 그 일기를 썼었거든요. 근데 초보 투자자고 요즘처럼 이렇게 힘들 때 감정이 특히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분이면은 지금부터 해서 좀 좋아질 때까지만이라도 매일매일 한번 써보세요.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네, 분명히 도움될 거예요. 야, 알겠습니다. 야, 난중일기 자부심입니다. 대한민국 우리의 또 어리죠. 요거 굉장히 지금 인상적인데 요거 두 가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꼭 알아둬야 돼요.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필수적입니다. 자, 챕터 17에 보면
갈아타기 요거 있어요. 교체 매매 요령. 네. 아까 투자 이제 아이디어가 잘못됐을 때 네. 뭔가 다른 종목으로 이거 가차없이 끊고 갈아타야 될 것 같은데 네. 교체 매매 요령 이건 뭔가요? 일단 어.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교체 매매는 음. 함부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 종목이 빠졌다고 교체 매매를 하는 건 아닌 거. 아까 장세별 이야기해 주셨는데 에스컬레이터 같이 타고 내려가고 네, 있는데 같이 타고 내려가고 옆자리로 가봐야 내려가는 거예요. 네. 어. 그래서 그 교체 매매를 해도 되는 조건들을 좀 찾아봤어요. 조건들. 네. 우선은 내가 어떤 종목을 팔기로 마음을 먹고 교체 매매할 종목을 찾는다고 하면은 최소 10종목 이상, 10개 기업 이상을 분석을 마친 상태일 때. 아, 기업을 완전히 분석을 10개 이상 꼭 해라. 네. 어. 그 정도는 분석이 되어 있어야지 그 좀 더 객관적으로 더 나은 대안을 찾을 수가 있어요. 야, 이거 진짜 정말 감동적인 게 그 왜 투자 멘토들 있잖아요. 그 체험 항상 나와요. 이게 약세장 폭락했을 때 살 주식을 미리 리스트업을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네. 10개 종목 이상 미리 체크를 다 해놓고. 네. 어. 그러니까 최소 10개인 거고 어. 그 정도 안 하면은 그냥 편견에 사로잡혀서 아무 종목이나 또 사고 또 물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업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조건과 별개로 교체 매매를 해두면 좋은 상황은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의사결정자로서 내 계좌를 관리할 때 교체 매매의 필요성이 느껴지는 상황이라고 하면 내가 투자한 개별 종목에 너무 몰빵돼 있을 때 그러니까 한 종목에 집중돼 있으면 안 네. 된다 이거죠. 네. 어. 그러면 걔가 나중에 오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잘못됐을 때는 회복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빠지면 어떡할 거야. 만약에 안 되니까. 어. 그래서 그런 리스크 매니지먼트 측면에서 너무 특정 종목에 비중이 이제 몰려 있으면 교체 매매를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고. 아, 그러니까 뭐 이게 다 가든 일부가 네, 가든 네. 이렇게 포트 조정을 하는 네, 거죠. 좀 분산을 할 필요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내가 주력으로 그러니까 투자하고 있는 이 종목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봤을 때 앞으로의 업황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안 좋아 보일 때. 야, 그러니까요. 아까 에이티늄 인베스트처럼 네. 우리 비트코인 시장이 안 좋아질 것 같다. 네. 코인 시장 안 좋아질 것 같다. 이러면 네, 아이디어가 틀렸거나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있어봤자 좋아지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뭐 요즘 같은 때는 재무 구조도 잘 보면 좋아요. 내가 보유했던 종목을 네. 큰 고민 없이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재무적으로 되게 불안정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뭐 자본보다는 부채가 너무 네, 많잖아요. 부채가 많다면 특히 요즘처럼 금리 인상기에는 부채가 많이 있으면 비용이 그럼요. 들어가잖아요. 금리만 뭐 10%, 12%씩 이렇게 빌린 돈에 네. 내다 보면 그게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부채 비율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 기업이라든지 그렇죠, 적자기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좀 더 안정성이 보이는 기업으로 옮겨 타야 할 필요가 있을 거고요. 네. 네. 그런 것들이 좀 전제가 되면 교체 매매를 고려를 하자. 야, 좋습니다. 이건 진짜 정말 저도 좀 갈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또 한 종목에 몰빵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두 종목 정도는 오늘 나가자마자 방송 끝나고 바로 분산하는 걸로. 자, 요거 있습니다. 자, 버티기 존버의 요령에 대해서 또 쓰신 게 있는데 요거 좀 설명을 해주죠. 저도 힘들어요 지금 존버. 네. 일단 마음이 편해지시도록 제가 제 경험에서 한 말씀을 드리면은 버텨서 결과가 최악이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야, 그냥 버텼는데. 그러니까 버텼기 때문에 더 잘못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야, 그 기간이 가장 오래 정도 버텼다 이런 거는 한 몇 년이나? 저는 4년 버틴 적도 있었어요. 한 종목으로. 네. 와. 그러니까 근데도 결과는 좋았다. 그 종목 수익 뭐 아직도 좀 갖고 있지만 네. 200% 수익에서 매도를 한 적도 있었고. 야, 이거 이 종목 알 것 같아요. 현대미구조죠. 맞아요. 지난번에 이야기 주셨거든. 지난번에 제가 참 입이 쌌군요. 그러니까 그때 갑자기 흥분하셔가지고 종목 모든 걸 다 공개하고 하셨어요. 야, 그런 거. 그러니까 버텨서 나빠진 건 한 번도 없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근데 사실은 경험을 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없어요. 이건 해봐야 해요, 진짜. 네. 그래서 이번 약세장에서는 한번 꼭 버텨보시기를 바라고 특히 하락장이 지나면 결국에는 강세장이 오거나 최소한 반등장은 오거든요. 반등장은 온다. 요즘 같은
그 밸류상에서 바닥 언저리 뭐 지금은 좀 올라오긴 했지만 네. 지금처럼 한창 힘든 그런 시기가 거의 1년 이상 이어져 있을 시기에는 도망갈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이미 낮아졌고 네. 그냥 쭉 이어지니까 네. 버티자. 그 뭐 교체 매매 이야기도 드렸지만 내가 초보 투자자고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가정했을 때 내 능력과 능력에서 나올 어떤 확률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지금 같은 약세장에 고수들도 대응하기 힘든데 아 그럼요. 초보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특히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음. 그러니까 그냥 무대응이 최적의 대응일 수도 있다. 최고의 대응은 아닐지언정 최적의 대응은 될 수 있다. 야 이게 진짜 철학적인 말인데 우리 시청자분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에 빠졌을 때 있잖아요. 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둥둥 뜨잖아. 비슷해요. 살려고 발버둥을 치니까 빠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그냥 내버려둬라. 네. 흐르는 대로. 네. 어.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무대응으로 버티다 보면 혹여 손절을 해야 할 상황이 오더라도 훨씬 나은 가격에 손절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만 되더라도 지금 최악의 상황에서 손실을 확정하고 뭔가 내 계좌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르는 것은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교체 매매를 하고 싶으시더라도 저는 이렇게 버티는 종목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 갈아타지 말고 네. 진짜 한쪽으로 내려가는 거 그냥 네. 지켜야 될 종목은 있는 거고. 당연히 보유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제일 버텼을 때 좋아질 거라는 그 종목을 찾기는 해야겠지만. 그럼요. 분석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럼 그런 게 있다고 했을 때 그걸로 버티고 수익을 내는 경험을 딱 한 번이라도 하잖아요. 그렇지. 한 번이라도 경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최소 1년 6개월, 그 다음에 뭐 길게는 2년, 3년까지도 버텼다가 손실을 만회하고 나온 경험을 딱 한 번만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주식 투자가 달라 보이실 거라고 말씀드려요. 야 좋습니다. 저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경지. 아니, 제가 하루도 못 참아요. 제가 하루도 못 참거든요. 이렇게 그 멋진 본업이 있으신데 아니, 무슨 본업을 소리예요. 하시면서. 알겠습니다. 이게 이 책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또 마지막에 여신욱의 질문이라는 챕터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강의 다니면서 네. 질문 받았던 거에 대한 여신욱 작가님의 답변들이죠. 네. 제가 두 가지만 또 꼽아왔습니다. 핵심적인 거. 네. 자, 삼성전자 많이 물렸어요. 네. 어떻게 할까요? 저도 지금 11주가 물려 있습니다. 11주. 그럼 이순신 장군의 11척 느낌. 야 마지막 이 11척으로 저도 버텨야 되거든요. 자 12척이었나? 12척이었나요? 상관없어요. 그런 거 아, 중요하지 예. 않아요. 자 그래서요. 많이 물렸어요. 삼성전자. 어떻게 할까요? 자 일단 실제로 삼성전자를 한 작년 초쯤에 사가지고 작년 초에 사셨어요? 아니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있어. 오케이. 네. 좀 삼성전자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한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럼요. 저도 그 질문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우리나라에 있는 2천 몇백 개 종목 중에서 어차피 약세장이 왔기 때문에 뭘 샀든 물렸을 거예요. 다 진짜 정말 이게 정답이에요. 맞아. 뭘 사도 물렸어요. 그러면 그 2천 몇백 개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에 물리는 게 제일 마음 편하지 않으시겠어요? 진짜 그래요. 진짜. 저는요. 사실 11주 제가 아까 하루도 못 참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 진짜 막 이런 촐랑인데 이 삼성전자를 계좌 분산을 해가지고 네. 다른 계좌에 11주를 넣어놨는데 보지도 않아요. 네. 진짜 근데 마음이 편해요. 그렇죠. 실제로 실제로 그런 마인드 컨트롤 때문에 계좌 분리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거는 정말 잘하신 거고. 네네. 그냥 팩트만 얘기를 해볼게요. 네네. 그 삼성전자를 작년 초쯤에 샀던 분들이 제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팩트는 몇 개 없어요. 뭐 삼성전자가 뭐 메모리가 슈퍼사이클이니 뭐 인텔 사파이어 레이크가 뭐 내년 상반기에 출시되는 이런 건 모를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사파이어. 네네. 근데 삼성전자는 일단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회사다.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능한 직원들이 거기서 일을 하고 있다. 야근도 많이 한다. 야근 많이 하죠. 아주 열심히 일하고 있죠. 삼성 출신이잖아요. 잘 아시잖아. 그리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2000년
이후로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를 한 번도 내준 적이 없어요. 아 2000년 이후로. 네. 와. 근데 시가총액 1위 순위뿐만 아니라 전체 시가총액이 20년 동안 계속해서 늘어났어요. 네. 그냥 그것만 믿으시라는 거죠. 야 그리고 최근에 또 회장님이 나오셨잖아요. 네. 부회장님. 아 그래. 얼마나 큰 각오로 이제 진짜 그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님이 목숨 걸고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 정도니까 네. 맞아요. 여러분이 목숨 거는 것보다 더 잘하시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나? 오너가 네. 목숨을 거는 회사다 이거죠. 네. 그렇게 보면은 어차피 물렸을 거라면은 내가 조금이라도 믿음이 가고 안정적인 회사에 물려 있으면 수익을 내고 나올 때까지 버틸 수 있어요. 이상한 테마주에 물려 있으면은 절대로 못 버티실 거예요. 그럼 하루도 못 버텨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사이에 공부를 하고 실력이 늘어났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 더 나은, 더 빨리 많이 오를 종목을 찾았어. 그래도 이전 경력이 있기 때문에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요. 최소한 반반일 거예요. 그러면 그냥 삼성전자 물타기하고 계속 버티세요. 아 맞아요. 네. 우리 엄마가 또 네. 굉장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물도 타시고요. 네. 물타기 계속 하기에 좋은 시기죠. 이제 그 평단가를 계속해서 낮출 수 있는 시기고 오히려 양전이 됐다. 수익권으로 전환이 되면 더 사기 불안해져요. 다시 떨어질까봐. 아 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맞아요. 근데 어차피 내가 지금 손실권이라고 하면은 이걸 더 사는데 마음이 불편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많이 물렸으면 제가 보기엔 기업 분석하실지 말고 투자금을 최대한 확보하세요. 그래서 빠질 때마다 또 사고, 네. 또 조금 빠지면 또 사고. 네. 더 절약해서 더 많은 투자금 확보해서 더 많이 삼성전자나 이런 물려있는 주식들을 사서 평단가를 낮추고 보유량을 늘리면 나중에 걔가 언젠가 한번 큰 반전이 있어서 주가가 상승이 됐을 때 내가 최종적으로 챙길 수 있는 수익금도 더 커져요. 맞아요. 예.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잘 버티고 있겠습니다. 네, 작가님. 이번에 또 그런 어떤 좀 제 말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저도 물려 있거든요. 마이너스 몇 프로예요? 지금 거의 그래도 본전 가까이 봤어요. 본적, 야, 조금 그래도 여유 있게 사셨구나. 여유 있게 사고 계속 샀죠 저는. 밑에서 비중을 또 타가지고 물을.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이고야, 믿고 고쳐도 계속 가는 걸로. 저는 마이너스 18%입니다. 그 정도면 저는 충분히 양호하다고 봐요. 진짜? 네. 마이너스 18%인데. 물타기 하기에도 기분이 좋은 손실률이죠. 저는 여기 11주기 때문에 100주만 더 사도 네. 사실 그러면 금방 뛰거든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요거 있어요. 또 우리 여신욱의 질문 두 가지를 제가 뽑아왔는데 단기간에 투자할 돈이 생겼을 때 뭘 사야 할까요? 그러니까 단기예요. 쭉 지금까지는 장기, 중기 이런 거 이야기를 쭉 해주셨는데 단기간이에요. 그리고 투자할 돈이 있어요. 이때는 뭘 살까요? 제가 책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뭐 갑자기 돈이 어떻게 생겼어? 뭐 회사에서 그러니까. 보너스를 받았다든지 네. 뭐 우연히 그런 뭐 보증금이 들어왔다든지 그래서 요거를 한 달 사이에 한 10% 정도만 그러니까. 이거 좋아요. 수익 딱 내고 나오면 좋겠구나. 단기간. 절대로 하지 마세요. 진짜. 네, 이거 하지 말라고. 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런 마음 때문에 지금 국민의 절반이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에 물려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은 그럴 거예요. 내가 한 달 정도 뒤에 빼야 되는 돈이 있는데 이거 딱 10%만 수익 내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니까요. 누나다. 네. 그런 마음으로 그래도 좀 익숙한 기업들에 투자를 했다가 생각보다 많은 손실을 내셨을 텐데 그냥 오늘은 제가 팩트를 가지고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뼈 때려 주셔야 돼요. 뼈 때려 팍팍 주셔야 돼요. 네. 한 달에 10% 수익 내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요. 1년 동안 한 달에 10%씩 수익 내면은 보자. 160% 수익이 나요. 와, 1년에.
원금이 2.6배가 돼요. 와, 원금 대비 2.6배. 네. 야, 1억이면 2.6억. 네. 야, 그걸 5년만 할 수 있잖아요. 야, 오전을 하면. 그러면 1억이 118억이 돼요. 120억 가까이 돼요. 네. 야, 그러니까 주변에서 1억을 5년 만에 118억으로 불린 분을 단 한 분이라도 본 적이 있는지냐, 내가 그 사람일 확률이 얼마나 될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어요. 네. 네. 그런 걸 생각하면은 내가 다음 달까지 한 10%만 먹고 나오지라는 게 얼마나 허황되고 말도 안 되는 바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네. 그걸 모르고 그런 실수를 하셨던 거죠. 아, 뼈 때려 주셔서 저 제대로 맞았습니다. 뭔가 기대를 하다가 한 방 맞았네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단기간 투자할 돈이 생겼을 때 음. 단기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단기에 투자할 투자 아이디어가 생겼을 때 단기 투자를 아, 이게 너무 좋아요. 단기에 투자할 아이디어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게 그거죠. 일정 매매 같은 거. 네. 만약에 다음 주에 수소 관련 대책을 정부에서 발표한다 이러면 네. 수소 관련주를 미리 살짝 조금씩 사는 거죠. 네, 그런 이벤트 드리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아, 이벤트 드리븐. 이게 일정 매매라는 거죠. 네. 그다음 뭐 상 발표가 뭐 약간 영화인데 영화 상 발표, 에미상 같은 거 네. 발표가 다음 주다 이러는데 굉장히 잘 된 영화예요. 네. 이러면 미리 이 영화 관련주를 사두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가 근데 주로 그런 아이디어가 있을 때 네. 나에게 그 단기 투자에 된 목돈이 생길 일은 잘 없어요. 우리가 아시잖아요. 우리 맞아요, 인생이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타이밍이 좋았던 적이 없잖아요. 인생은 그냥 돈을 벌어주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찌됐든 아이디어가 있는 게 우선이고 단기 투자할 돈이 생겼다고 투자하는 거는 일단 최대한 조심하시자.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야, 책을 쭉 한 권을 저희가 끝까지 훑은 거예요. 이게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열심히 또 다시 돌려가면서 한번 쫙 봐주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릴 거 있습니다. 요게 오늘 요거를 위해서 제가 앞에 사실 드립을 쳤다 보시면 되고요. 진짜 마지막 질문. 여신욱 작가님의 지금 현재 네. 기준 포트폴리오. 자, 종목들 공개해 주시죠. 지난번에도 여기에 넘어가서 몽땅 공개했습니다. 자, 아시죠? 제가 작년에 이렇게 휘둘렸는지 몰랐어요. 다 공개하고 하셨다니까. 자. 근데 네. 이 신 기자님 앞에 서면 네. 뭔가 제가 이유를 모르는 그 오픈 마인드. 마성의 오픈 네. 너예요. 오픈 네. 너. 네. 이게 확실히 이렇게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하신 그 내공이 아니에요. 제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너무 동생 같으니까. 자, 네. 그럼 그래서 가시죠. 어쨌든 종목이 중요합니다. 올해는 제가 밝히기가 좀 마음이 편한 게 네. 강세장에서 잘못 밝혔다가는 큰일 날 수 있어요. 야, 빠질 것밖에 안 남은 거지. 네. 근데 지금은 뭐 빠져봐야 그죠? 다 물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 편하게 말씀해 주시죠. 동병상련이니까 말씀드리면 일단 지금 의미 있는 비중으로 투자하고 있는 거는 이미 4년 전부터 투자하고 있었던 현대미포조선. 아직까지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중간에 좀 그 오버슈팅해서 수익이 날 때는 좀 정리도 하고요. 네. 뭐 다 팔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중요해요. 가지고 있다가 네. 뭔가 갑작스럽게 급등할 때는 약간 네, 정리해 조금씩 주시면서 덜어내기도 하고. 네네. 덜어내고 뭐 또 더 나은 투자 기회가 오면은 또 사기도 하고. 그러니까 투자 아이디어가 유효하면 계속 버티고 가는 네. 거죠. 그렇게 하는데 그런 식으로 좀 의미 있는 비중으로 투자한 거는 현대미포조선이랑 삼성전자. 삼성전자까지. 네. 삼성전자는 물릴 때 마음이 너무 편했어요. 진짜 그렇구나. 네. 왜냐면 삼성전자를 몇 번 놓쳐도 봤고 제가 진바닥이 오면 사야지 했다가 놓친 적이 꽤 많았었거든요. 야, 이거 요 4만 원까지 밀릴 거야 이러면서 네. 기다렸는데 안 오고 가는 경우가 그러니까 있잖아요. 2010년대 중반부터 해서 그런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지금은 물려도 되겠구나. 그 정도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이제 그 더 바닥을 잡으려고 하다가 바닥을 안 찍고 돌아와 버린 적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닥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네. 사실은 마지막 바닥 구간을 견뎌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가지고 있고. 네. 근데 이게 안 가지고 있으면 놓친단 말이야. 네. 그러면 내동을 하게 되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는 한 타이밍 일찍 들어가자. 그래서 미리. 미리 들어가서 물렸다. 야, 아니야. 마음이 편하잖아요. 네.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잡주들 있죠. 네. 우리 여 작가님 가지고 계신 단기 투자 아이디어로 가지고 있는 몇 종목들이 혹시 있을까요? 투자를 그러니까 제가 올해 들어서 네. 매수를
제가 다른 데 인터뷰 가서 잘못 얘기하긴 했는데 음, 3번 했다 그랬는데 총 4번 했더라고요. 아, 거래일 기준으로 네. 총 4일 동안만 좀 의미 있게 주식을 샀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기간 전체 중에 네. 한 4일 정도만 네. 비중을 팍 실었네요. 네. 어, 근데 제가 그때 그런 종목들을 샀던 이유는 이 종목을 샀기 때문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가 아니라 이런 날에 사면 어떤 종목을 사도 괜찮다. 장세를 봤구나. 네. 네. 그래서 산 것들이 있었어요. 어, 네. 그래서 올해 제일 뼈 아프게 손실을 보고 팔았던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에이티나운 인베스트였고, 네네. 그다음에 그 현대인프전 삼성전자 가지고 있고, 6월쯤에 6월에도 그런 코스피 지수 기준 저점이 한번 나왔었어요. 네네. 6월달. 그때 농심을 샀다가 농심 좋아요. 네. 네. 근데 올해 약간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한 10몇 프로 수익 내고 팔아버렸고. 팔아버렸고. 근데 농심은 내년 기준으로 보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 아직도 지금 좀 약간 그 오르고 있어서 네. 조심스럽긴 한데 서서히 지금보다 가고 있구나 또. 예를 들어 30만 원 밑으로 빠진다 그러면은 네. 저라면 조금씩 모아서 뭐 내년 이맘때나 뭐 2년 뒤 이맘때쯤 의미 있는 수익이 났을 때 네. 팔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네네. 그 외에 제가 보초병 수준으로 샀던 거는 요런 게 중요해요. 모초병. 네. 네. 가볍게 들어갔다 이거죠. 네. 간 보고 있는 중. 네.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따라서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죠. 절대. 투자는 왜냐면, 자기 책임. 네, 저는 나를 선택했지 종목을 선택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장세를. 그래서 9월 28일인가 그때 샀었어요. 그래서 샀던 게 삼보판지 재지 관련된 종목이랑. 이거는 뭐 코로나 때도 워낙 뭐 재지 네, 관련 택배가 많아지니까. 골판지 쪽에서 골판지. 하나를 담았고 그다음에 그 LS 전선 아시아라고 하는 네 있어요. 전기 관련주. 네, 전선 관련주. 만들어서 동남아 쪽에 이제 파는 회사인데 네. LS 그 계열사예요. 맞아요. 근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투자 아이디어가 좀 있었던 게 작년 3분기에 베트남이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이 좀 심했어요. 됐죠. 네. 그래서 올해 3분기는 작년에 대비해서 기저 효과가 있어서 수익 개선이 무조건 찍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샀었고 재무적인 관점에서 네. 보고. 그리고 그 하나 더 샀던 게 아난티라고. 아난티 있어요. 네. 여기 최근에 실적 발표했는데 3분기까지 워낙 좋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3분기까지 해가지고 벌써 작년 실적을 넘어섰다. 저도 그렇게 잘 나올 줄은 몰랐는데 네. 봤을 때 뭐 여름에 그 아난티 강남이 이제 그 런칭도 했고. 네. 아난티 강남에 아난티 앳 강남. 아난티 앳 강남. 네. 그래서 회사가 사실은 이전 에머슨 퍼시픽일 때부터 맞아요. 에머슨이 원래 원 네. 이름이죠. 대북 테마로 진짜 유명했던 회사거든요. 대북 이야기만 나와 네. 하여튼. 근데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대북 쪽 관련 손실은 올해 상반기에 다 털어냈어요. 생각했어요. 맞아요. 저도 네. 기억나요. 네. 그래서 아난티는 이제 대북주가 아니에요. 맞아요. 금강산 골프장 원래 있던 거 정리했거든요, 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런 어떤 하이엔드 리조트를 영업하는 그 능력을 가지고 회사가 평가를 받을 텐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아난티의 강남 같은 경우에도 숙박비가 그렇게 비싼데도 객실 점유율이 객실 맞아요. 80%까지 올라온다고 하고 네네네. 요거 그냥 홍보도 안 해요. 네. 굉장히 기가 막혀요. 그렇더라고요. 근데도 그냥 난리예요. 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좀 그 큰 리조트를 부산에 또 새로 런칭. 맞아요. 기장 쪽에 네. 왜 이렇게 잘하세요? 제가 여행 담당이라. 맞다. 여행 아시면서. 네. 네. 그래서 내년 상반기 때 꽤 의미 있는 실적이 맞아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부산 쪽 분양 벌써 잘 되고 있어요, 이거. 네,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난티도 이제 보초병으로 좀 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작가님께 쭉 이야기를 들었고요. 근데 더 물어봐야 될 거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책 때문에 우리 여신욱 작가님을 모셨는데, 책 기획 좀 해주세요. 지금까지 책 내신 게 그러면 몇 권째죠, 이게? 이번에 나온 게? 네, 세 번째. 세 번째. 네. 야, 그러니까 첫 책이 그때 30. 네. 은퇴. 네.
제가 그 책 때 나왔었나요? 파이어족 때는 안 오셨어요. 근데 제가 너무 감명받았다고 네. 그때 책을 들고 나왔었죠. 아, 작가님 때. 두 번째 책은 제가 준비를 못했었어요. 그때. 네. 근데 우리 이정호 PD가 이 뒤에다가 네. 굉장히 크게 박아주셨어요. 그래픽으로. 그리고 이게 이제 세 번째 책인 거예요. 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제 실패를 극복하는 주식 투자 쓰셨고요. 네. 머릿속에 담고 있는 책 계획. 요거 어떠십니까? 이거 아직 출판사에도 말씀 안 드렸는데. 우리 크리스탈 김 나오셨죠? 네. 네. 체인지업 말고 딴 데 갈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저는 어. 저희 출판사의 네. 그 크리스탈 킴 과장님을 절대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주먹 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계속 체인지업으로 가는 걸로 하고, 네. 자 계획 살짝만. 이거 또 알려줬다고 벌써 또 기회가 놀리고 하는 거 아니겠죠? 네. 대표님한테는 말씀 안 드렸는데. 살짝만. 그러니까 어쨌든 스포니까 원고를 살짝만. 쓰니까. 네. 제가 이제 아기를 낳고 보니까 딸을 낳고 보니까, 네. 네. 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겠더라고요. 그럼요. 네. 가장의 무게 그리고 딸도 키워야 되고. 앞으로 저희 아기를 자본가로 키우려면 맞아. 네. 저만 잘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교육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수저를 극복하는 흑수저죠 이게. 네. 에? 수저를 극복하는 주식 교육 이렇게 해서 극복 시리 주식 투자 관련된 극복 시리즈 트리니티로 이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자 오늘 극복하고요. 네. 그다음에 실패를 극복하고요. 네. 그다음에 흑수저를 네. 극복하는. 네. 그러니까 이건 딸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처럼 네. 아빠가 조곤조곤 이렇게 쉽게 설명해주는. 네, 그거의 아이디어는 지금 나와 있는데 네. 지금 애를 키워보니까 과연 쓸 수 있을지 지금 몇 개월 된 거예요 그러면? 지난달에 나왔어요. 지금 저 사실 1개월, 지금 1개월. 지금 만성 수면 부족 상태에서 나와서 제가 기자님을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 와이프가 제주에서 지금 독박 육아를 하고 계신 네, 거구나. 지금 이를 갈고 있을 거예요. 그래도 신랑이 버려야죠. 네. 독박 육아지만 가장의 무게 이걸 생각을 해줘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잖아요. 네. 당부의 말씀 같은 거 아까 단기 투자하지 말라 이런 것처럼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좀 해주시죠. 지금 굉장히 힘드실 텐데 저도 비슷한 그런 힘든 감정 노동을 많이 해봤었거든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해요. 한두 번의 운 좋은 투기로 돈을 버는 거는 주식 투자에서 돈을 버는 거는 불로소득이 맞아요. 네. 그럼요. 근데 몇 년 이상 장기적으로 꾸준히 투자를 하면서 자산을 늘려가는 거는 절대로 불로소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좋아요. 이 내용이 이게 사실 우리 금융도 이중으로 해서 과세한다 그러는데 네. 이거는 불로소득이 아닌 거거든요. 네. 결국 안 해봤기 때문에 사실 그런 발상이 나온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투자는 절대로 불로소득이 아니고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식 노동도 아니에요. 지적 노동도 아니고 감정 노동이에요. 네. 감정 노동으로 고생하시는 대표적인 업종 종사자분들이 서비스직 서비스직이죠. 콜센터 직원 이런 그럼요.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특히 힘든 이유가 갑질하는 고객들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면 그렇게 힘들 일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주식 투자자들도 어떤 굉장히 진상 피우는 고객에게 갑질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 노동을 하는 건데 그 고객이 누구냐? 미스터 마켓이에요. 미스터 마켓. 그러니까 변덕스럽고 예측 불가능한 미스터 마켓이다. 그 시장의 변동성 자체가 우리에게 갑질을 하는 진상 고객이고 우리는 그런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감정 노동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투자로서 돈을 벌 수 있다. 이 표현 너무 좋아요. 책에 있나요? 아니요, 책 쓰고 안 해요. 크리스탈 나는 진짜 이런 머리만 했는데 그래서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네. 이번 감정 노동을 통해서 더 나중에는 이제 그 페이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런 하락장의 힘든 감정을 컨트롤하는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흐뭇합니다. 우리 여작가님. 네. 결국은 우리 오늘 1시간 정도 이야기를 쭉 했는데 핵심 그거잖아요. 네. 책 좀 사자. 요거 잘 나왔어요. 저 편지도 좋고요. 이번이 3번째라서 네. 자신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잘 돼야지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지만 아까 그거 흑수저 네. 극복까지 갈 수 있잖아요. 책이 잘 팔릴 거라는 자신이 아니라 네. 이 책을 보신 분들이 분명히 도움을 얻어갈 거라는 그럼요. 자신이 있어요. 약사장이라서 일부러 강사형으로 갈 거니까
그래서 사실 제가 처음에 이거 4월에 원고를 쓸 때만 해도 네. 이렇게 많이 빠질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4월만 해도 사실은 회복되는 분위기였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처음에 원고 쓸 때 이러다가 다시 강사장 와가지고 이렇게 이 책이 무용지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정말 다행이에요. 아니 다행은 아니죠. 오늘도 CPI 지수 발표되잖아. 네. 네, 큰일 날 수도 있거든요. 또. 다행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그래서 더 힘드실 텐데 네. 이럴 때 그냥 어차피 제가 잘 읽기 가볍게 썼거든요. 가볍게 읽어보시고 네, 그럼요.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또 저희와 함께 해주신 우리 여신욱 작가님, 네, 힘드시니까요. 딸도 낳았고요. 책 한 권씩 꼭 사는 걸로 하시고요. 네, 다음번에 우리 또 마지막 4번째 책 나오면 우리 크리스탈 김 모시고 같이 또 나오셔가지고 우리 인터뷰 한번 하는 걸로 네. 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